이어서 국민의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의원님, 사전투표 이틀이 끝나고 내일이 본투표입니다. 네. 영남권, 이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이 영남권의 사전투표를 좀 낮던데 이 본투표에서는 좀 다를 거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는데요. 예.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영남권 사전투표율이 20에서 30%에 머물렀습니다. 예. 특히 전통 지지층이 몰린 대구가 25%에 불과했고요. 부산도 30%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전체 평균 34.74%보다 낮은 수준이잖아요. 예.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영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낮은 이유가 이 사전투표에 대한 보수층의 반감이 상당 부분 작용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예. 특히 사전투표 기간에 드러난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일부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예. 부정선거 음모론을 자극을 하면서 투표 참여의 걸림돌로 작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투표용지 외부 반출이라든지 대류 투표라든지 예. 이런 선거 관리 부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전투표에 안 그래도 불안감을 갖고 있던 유권자들이 더 불안해진 거죠. 예. 의원님, 그러면 측면도 있고요. 네. 예. 그러면 이 지금 막판 판세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결국은 투표율이 관건인데요. 예. 이게 본 투표율에 이런 점들이 종합이 되면 결국 보수 강세 지역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 이상으로 올라올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적어도 지난 대선 77.1%만큼 투표율은 아마 올라올 거로 생각을 하고요. 예. 김문수 후보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본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이른바 골든크로스 이거 실현될 것이다 또는 이미 실현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예. 최대한 우리 지지층들을 끌어오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도층 승패를 가릴 부분인데요. 요 확장에도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이 변화하고 쇄신하는 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중도층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최근에 또 많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중도층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저 주말에 네. 있었던 막판에 생긴 이 이슈 하나 짚어보죠. 이른바 리박스쿨. 예, 네. 이 내용은 아시겠지만 이 리박스쿨이라는 단체에서 이 댓글 이른바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 김문수 후보를 띄우고 이재명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를 비하하는 댓글을 달게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늘리범 학교, 이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잖아요. 늘리범 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댓글 부대 팀원을 모집했다. 요거거든요. 네네. 민주당은 이거 김문수 후보하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뭔가요? 이게 전형적인 마타도어죠. 이게 예. 이재명 후보가 터무니없이 댓글 조작 운운하면서 저희 국민의힘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어떤 연관도 없고요. 팩트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일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의혹이나 이런 제기되는 배경이 계속되는 최근에 이재명 후보 아들의 엽기적인 성적 표현이라든지 2억 3천만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의혹이라든지 또 유시민 씨 주로 이제 진보의 스피커로 활동을 해오셨죠. 고졸 여성 근로자 비하 발언이라든지 여론이 아무래도 움직이고 이런 것을 느끼다 보니까 급하게 던진 그런 마타도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쏟아지는 악재를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묻지마식 의혹 제기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 리박스쿨에서 댓글 부대 운영한 것 자체가 문제없다 이런 입장이세요? 아니면 문제는 있는 거 맞고 잘못한 거 맞는데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과는 무관하다 이 입장이신 건가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리박스쿨하고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리박스쿨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도 예. 국민의힘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박스쿨이 이제 늘봄학교 강사 모집과 관련해서 이제 댓글 부대 운영했다 요건데 네. 그럼 결국 이 늘봄학교에 강사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 교육부잖아요. 네네. 그 부분도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측은 잘 알지 못한다. 그 연관성은. 그렇습니다. 네. 어디에도 국민의 인사가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고요. 예. 다만 간담회와 기자회견 등을 위해 만났다는 이유로 억측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민주당의 저희가 공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예. 네, 이게 보도를 한 매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체요? 네네. 예. 이 뉴스타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뉴스타파라는 매체가 선거철마다 민주당에 유리한 이슈를 들고 나와서 여론을 흔들었던 곳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도 김만배 신앙림 커피 공작으로 가짜뉴스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표적인 좌편향 매체입니다. 예. 결국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이재명 일가 방탄을 위해서 이런 프레임을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고요. 예. 정작 댓글 조작과 가짜뉴스 말씀드리려고 하면 드루킹 유죄 판결을 이미 받아서 복역까지 마치고 나온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의 총괄선대위원장직 맡고 계시잖아요. 결국 이런 댓글 조작, 가짜뉴스 얘기하려면 자기 진영의 댓글 부대부터 돌아보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게 이제 민주당의 선거 막판 공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네네. 근거는 이거를 보도한 매체가 뉴스타파이기 때문이다 이건 건가요? 팩트도 사실이 아니고요. 예.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보도를 한 매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러한 보도가 나오게 된 시점을 저희는 의도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의원님 지금 보도 난 거 보면 어쨌든 리박스쿨 소속 일부 인사가 참여한 국회 기자회견 요거는 조정은 의원이 주선했다는 거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 리박스쿨 관련 영상에 물론 국민의힘이 아니라 2020년에 그 자유통일당인가요? 기독자유통일당인가? 거기 옷 입고 같이 사진 찍은 저 영상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그렇게 만났거나 기자회견 주선했다는 이유로 연관성을 김문수 후보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러한 연관도 없고 이러한 데 대해서 우리 김문수 후보하고 국민의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고 교육부도 자체 진상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결과는 좀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자금 출처를 밝혀달라고 고발했던데 이거 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이재명 후보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요. 2019년 아들의 재산이 87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대선 공보물에는 393만 원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20대의 나이에 직업은 무직이고요. 300만 원 넘는 300만 원이 조금 넘는 재산으로 2억 원이 넘는 규모의 불법 도박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불법 도박 자금의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밝혀줘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가족은 자금 출처를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거든요. 만일 이 후보 부부의 돈을 쓴 거라면 당연히 증여세 포탈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자 김혜경 여사라든지 이 후보 또 이 후보의 아들 정확한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세범 처벌법, 자금 세탁 방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고요. 또 국세청에는 자금 조성 과정에 증여세 포탈 등 혐의가 있는지 조사해달라는 조세범칙 사건 조사 요청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작이 결국 이제 이준석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 발언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 민주당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닌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 이제 제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같은 죄송합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준석 의원이죠. 의원에 대한 징계 추진하고 있던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TV 토론에서 성적인 표현을 한 것이 부적절하다 느끼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성 신체에 대한 원색적 표현을 인용한 것을 두고 이준석 후보는 물론 그 발언의 맥락까지 그 배경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문제가 된 해당 발언의 배경과 문제 제기의 본질이 외면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발언이 논란과는 별개로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제기한 그 사실 발언 자체가 거짓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법원 공소장, 검찰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이미 이재명 후보 아들은 인터넷에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 또 검찰 공소장에도 이 후보 아들의 논란이 된 표현을 포함해서 4차례에 걸쳐 음란 표현을 인터넷에 올렸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범죄 일람표를 봤습니다만요. 예. 내용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 후보 아들의 삐뚤어진 성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더 어이없는 것은 민주당의 대응인데요. 이재명 후보 아들의 이거 폐륜적이고 엽기적인 성폭력 표현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민주당은 논란 표현의 대상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기 때문에 허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 결국 뭐 대상이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모욕 발언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선거 막판에 공세를 많이 폈던 부분이 이게 이제 유시민 작가의 설랑현 여사 관련 발언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유 작가가 거칠었다 뭐 이렇게 인정하면서 나는 비하 의도는 없었고 내재적 정법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사과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의원님? 아이고 이거 뭐 개변이죠. 유시민 씨는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결국 자신의 발언을 뭐 정당화한 거잖아요.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이 땅의 여성 그리고 고졸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서 또는 어머니들을 상대로 해서 결국 모욕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게 원래 북한 체제를 북한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좌파 진영의 주장인데 이를 여성의 삶과 노동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죠. 특히나 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사과 이후에도 뭐 법적 책임을 묻고 의원직 제명까지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사과했으니 국민이 용서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런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했죠. 국민의 산식과 분노를 외면한 발언이고요. 이런 게 사실 대표적인 진보 스피커인 유시민에 대해서는 뭐 사과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여성 비하하고 뭐 국민 모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를 봐주자. 저는 같은 편이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이런 식의 내로남불식 그런 모순된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결국 평범한 여성과 노동자를 깔보고 무시하는 좌파 지식은 오만함과 삐뚤어진 학벌주의가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의원님. 주말에 이제 광화문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이동호 전 여의도 연구원 상근 부원장 이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했어요. 김문수 후보의 힘을 몰아달라. 자, 이거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에게 선거 막판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이슈입니까? 아니면 표를 깎아먹는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신다면 도움이 되진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떠났습니다. 당과는 별개의 개인이고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자연인 한 분의 말씀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잘못된 각오와 절연하고 미래지향적인 국민 통합과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김문수 후보도 이런 취지에서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무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 개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과거의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국민과 당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이제 12월 얘기죠. 탄핵 반대 당론 채택한 거 이거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예정대로 하는 겁니까?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미래를 위한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예. 다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저희 당에는 많이 계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예. 당시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30번이 넘는 탄핵 시도가 있었고요. 예. 또 민주당은 입법 독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또 지난 국회 탄핵 소추안 처리 과정에서도 보면요,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미일 중심의 외교 정책을 삼는다든지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저희 당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채택한 그 결정이 예. 국민적 공감대나 헌법적인 판단 흐름과 일치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김 비대위원장이 그 판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게 보수 정당으로서 예. 책임 있는 자기 성찰의 출발점이자 신뢰받는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그 첫걸음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국민의힘은 1인 독재 정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내의 다양한 의견을 묻고 또 토론하는 절차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비대위나 의총 같은 공식 논의 구조를 통해서 충분한 수기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결국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당이 보다 성숙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느냐, 보수의 품격을 보여드릴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유권자들이 듣고 계시니까 한마디 해주십시오. 왜 기호 2번 국민의힘의 김문수를 뽑아야 하느냐라고 제가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주시겠습니까? 30초 남았습니다. 예. 네, 결국 김문수 후보의 청렴함, 정직성 그리고 유능함을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민주당의 일당 독재 그리고 지금도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반드시 독재 권력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포퓰리즘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